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재판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 그러는데 법원에서 재판장이 불허한 거죠. 이게 다른 어떤 재판에도 지금 혐의가 14개지 않습니까? 다른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판사시죠. 판사 출신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님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현우입니다. 예, 이게 언론 보도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 법정에서 네. 그 판사님 말씀하신 부분,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공소장 물론 일단 이제 저희 불허한 거예요. 변경. 예. 변경 불허한 부분이요. 예. 네네. 보통 범행 일시 장소나 이런 피해자가 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범행 일시 장소도 다르고 수단이나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만들어진 서류가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이 안 돼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안 하겠다는 거는 뭐 재판장님께서 기존 판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 네. 그렇게 이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근데 이제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언론에서 보면은 어떤 변호사분은 이게 그 무리한 불허 자체가 좀 무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쪽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했고 좀 제가 읽어보니까 좀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네네.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도움을 좀 주시죠. 예, 그 판례가 굉장히 표현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요. 네.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네.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냐 이게 지금 판례 기준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밀접한 관계 있거나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있는데 뭐 동일하다고 본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네. 굉장히 지금 표현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렵네요. 예. 네, 그 지금 그렇게 동일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보통 표창장이라는 그 추상적 표현이 같다는 점에서 그렇죠. 예. 그 사실관계를 좀 추상적으로 보시는 거고 네. 지금 재판장님 같은 경우는 네. 종이에 날이 난 결과물하고 예. 프린터에 이렇게 파일에서 다 만든 다음에 프린터에서 그냥 출력한 그 결과물하고 예. 도장이 찍히는 방식이 전혀 다르니까 이거는 동일성이 없다. 이건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느냐,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네. 판례가 이제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냐 이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보라고 나오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판례를 다 충분히 보시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보통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네. 범행 일시 장소나 피해 내용 같은 게 같거나 네. 뭐 일시 장소나 총중 피해자가 동일하거나 뭐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범행 일시 장소가 서로 다르다든가 수단 방법 상대방 등이 전혀 다른 경우들은 동일성을 부정한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잘 보고 말씀하신 것 같고 약간 그 교수님과 지금 뭐 민사소송법 교수님으로 계시던데 민사랑 형사랑 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좀 약간 사안을 추상적으로 보신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이충상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시죠? 예. 그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분도. 이게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정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이충상 교수께서. 요건 어떻게 보세요? 네네. 무죄를 공소장 변경 불허하면 자동으로 지금 무죄가 되는 사안이라서 검찰이 반발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공소장 변경 불허가 된다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내용상 기존 공소사실을 이미 검찰 스스로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셈이 되고 증거도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이 예상되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반박을 하고 또 그 교수님도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공소를 취하한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공소를 또 제기한다든가 뭐 몇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냥 유지하고 항소하는 방안도 있고 지금 추가 기소할 거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추가 기소하고 기존 공소도 유지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취소라고 해버리면, 하나요? 예. 예,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아마 좀 그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지금 수사도 없이 지금 기소를 했는데 네. 뭐 그날 하필 야당 의원만 좀 기소하면 사퇴하겠느냐 이런 질문하면서 뭔가 아는 듯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반면에 그 법무부나 여당 측은 전혀 몰랐는데 검찰 보고 사무규칙상 중요 사건인데 이게 그 기소에 대해서 그 처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몰랐던 게 굉장히 의아한 일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만약 이번 일은 나중에든 공소장 변경 허가가 되고 유죄가 나오면 희석될 문제였는데 지금 불허가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검찰 사건 사무규칙상 수사 종결 때 기소를 해야 되는데 종결 전에 그냥 임의로 기소한 것이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이었냐, 또 무슨 일을 한 거 아니었냐, 또는 뭐 수사 상황을 뭐 야당 쪽이 누설한 거 아니냐 이런 많은 비난이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쉽게 물러나지는 못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게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조금 뭐랄까요, 정치적인 의도로 기소를 했다라는 걸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네. 모양새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끝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취소를 하지 않고 그러면 항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무죄를 받고 항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추가적인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검찰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추가 기소가 법적으로 보면 더 불리할 건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미 공사실 동일성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게 기소 후에 압수수색한 것이 이 압수수색한 결과물들이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쟁점인데 공사실 동일성이 없다면 그 이후에 추가 기소하고 나서 다시 지금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다 쓸 수 있게 되지만 지금 오히려 공소장 변경이 되고 나면 그 증거들을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공소 유지에 있어서는 추가 기소가 더 유리하지만 정치적으로 봐서는 지금 공소장 변경이 더 유리하니까 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법적으로 보면은 추가 기소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게 검찰의 모양새가 굉장히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좀 망가졌다 이런 거군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법정에서요, 이 공소장 변경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검찰을 굉장히 좀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꾸 이제 검찰이 항변을 하니까 퇴정을 경고하고, 이게 제가 직접 가서 듣지는 못했지만 언론에 나오는 이 발언들을 보니까 굉장히 서로 간에 또 감정들이 좀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공판 준비기를 여러 번 열었는데 처음에 참고인 이름이 다 익명으로 돼 있고 그런 거 밝히라고만 안 밝혀주고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검찰이 나왔거든요. 사실 재판부 권위를 좀 소송 당사자들이 존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법정 모독으로 느껴지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일종의 법정 예인데요. 검찰이 그런 지금까지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공판검사들은 같은 형사성법을 보더라도 좀 관점이 다릅니다. 변호인이나 피고인보다 자신들이 좀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재판부나 변호사들은 검사나 변호인이 좀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여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념이 좀 충돌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동안은 검사 지위가 너무 막강해가지고 변호사나 피고인한테만 좀 재판부의 위협이 지켜져 왔다면 이번 재판을 통해서는 양쪽을 좀 재판부에서 평등한 지위로 보고 대등하게 대우해주는 점에서는 좀 좋아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이제 그 판사가 이 검사한테 증거를 왜 제출을 안 하냐 이런 질책까지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검사는 왜 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빨리빨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처음에는 그냥 수사 종결 때 원래 검찰 사건 사무규칙상 수사 종결 때 공소를 제기하게 돼 있는데 네. 수사 입건하자마자 사실 이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핑계를 네. 대면서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공소시효 만료도 그런 사정도 없었거든요. 예, 많이 남았죠, 사실. 네네. 예. 네네네. 그런데도 그냥 기소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낼 게 없었겠죠. 낼 게 없고 낼 게 없는데 표에는 원래는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증거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목록을 안 내고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 검찰이 공판정에서 해줘야 되는 조치들이 있는데 네. 그 조치들을 계속 안 하고 재판을 시간만 끌고 있으니까요. 아마 일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한다면 이 이상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 어떤 결정적인 국면에 증거를 내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안이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증거는 원칙적으로 일괄 제출이 원칙인데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수사 종결 시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증거를 일괄 제출하게 돼 있지. 예.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뭐 상황 봐가면서 무슨 말하면 요거 내고 그 다음에 요거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수사권 없는 변호사들이 하는 뭐 좀 소송 기술이지 검찰 쪽에서 하는 소송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다른 정경심 교수 관련된 다른 혐의들도 지금 재판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번 사건이 요번 뭐 공소장 변경 불허 이런 것들이 다른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저는 재판부가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용별로 뭐 이성을 가지고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그것까지 괘씸죄를 적용한다던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판사 출신이십니다. 김윤우 변호사님이었습니다.